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1974년 3월 9일 필리핀 루방섬에서 일본 군소위 오노다이로가 무려 30년이나 정글 속에 숨어 지낸 끝에 투항함으로써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저항을 계속한 일본군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1951년에 마리아나 제도의 한 섬에서 일본군 20여 명이 발견되었고 한 대만 개병사가 인도네시아의 모로타이 섬에서 20년 넘게 저항을 하다가 투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는 그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태평양 전쟁 최후의 일본군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2년 와카야마현에서 태어난 오노다는 17세 때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국 무안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음에 보병병사로 징집되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인 1944년에 정보장교 양성과정인 육군나가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정보장교 소위로 임관되었다. 장교가 된 오노다는 그해 12월 필리핀 주둔 제14방면군 소속으로 마닐라 근처의 작은 루방섬으로 파견되었다. 그가 필리핀으로 파견될 당시 태평양 곳곳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일본군은 필리핀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필리핀을 빼앗기면 남방의 일본군에 대한 보급 수송로가 차단되고 타이완과 오키나와는 물론 본토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 250명의 병사를 이끌던 지휘자였던 그의 임무는 미군의 루손섬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루방섬에 건설된 미군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고 미군에게 유격전을 벌이는 것이 작전 목표였다. 당시 지휘관이었던 8사단장 요코야마 시즈오가 내린 명령서에는 항복은 물론 옥쇄를 일체 허락하지 않으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이 레이테만 해전에서 전멸하자 보급로가 끊겼고 루방섬의 일본군은 대부분 사살됐다. 그리고 1945년 봄 미군이 상륙하면서 궁지에 몰린 일본군은 필리핀에서 겨우 철수했다. 그러나 오노다의 부대는 철수하는 본대에 합류하지 못하고 루방섬에 그대로 남겨졌다. 오노다는 생존자 43명과 함께 정글로 도주하면서 3-4명씩 조를 짜서 흩어졌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과 코코넛 열매 등을 먹고 원주민 마을을 습격해 쌀을 훔쳐먹으며 연명했다. 지역의 필리핀 원주민들이 습격당해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필리핀 경찰이 미군과 함께 토벌작전에 나서 1946년에 접어들어 이들 중 많은 수를 사살하였다. 한편 미군이 살포한 전단으로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20명은 투항하여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미군의 전단을 믿을 수가 없었던 오노다는 아카스 유이치 1등병, 시마다 쇼이치 5장, 고즈카 긴시치 상등병과 함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시도했다. 1946년 봄 이미 투항한 오노다의 옛부하들이 오노다 일행을 구하기 위해 루방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오노다에게 그만 나오라고 외쳤다. 오노다는 그들의 외침을 거듭 들었으나 이는 미군이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1951년 부하 아카스 유이치가 미군에 투항하면서 오노다가 생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색작전이 벌어졌으나 오노다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노다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남아있던 시마다 5장과 고즈카 상등병을 데리고 더 깊은 정글로 숨어버린 것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몇 년이 지나갔다. 1954년에는 원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필리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부하 시마다 5장이 사살당하는 일이 있었으나 오노다는 계속 도주했다. 이제 그의 곁에 남은 부하는 고즈카 상병뿐이었다. 그동안 오노다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원주민 마을에서 훔친 라디오로 일본의 항복과 경제발전, 도쿄올림픽,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관한 뉴스를 들었다. 6.25 전쟁의 발발로 밀림의 상공으로 무수한 항공기들이 날아가는 것이 보이자 일본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기뻐했으며 투항을 권유하는 미군의 방송을 심리전 방송으로 여겼다고 한다. 1972년 필리핀군 수색작전으로 마지막 남은 부하 고즈카가 사살되자 오노다는 홀로 남게 되었다. 한편 그의 생존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오노다가 숨은 정글에 가족들의 편지와 사진, 일본 신문과 잡지 등을 살포하면서 투항을 권유했다. 그래도 오노다는 투항을 거부했다. 1974년 일본인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가 마침내 정글에서 오노다를 찾아냈다. 총을 겨눈 오노다와 마주한 스즈키는
일본의 패전과 그 이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지만 오노다는 상부의 명령이 없다면 투항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정부는 다급하게 오노다의 직속 상관을 수소문했지만 그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상관 중에서 생존자는 매우 드물었다. 일본 정부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60대 노인 다니구치 요시미 예비역 소령을 겨우 찾아냈다. 그는 필리핀에서 같은 부대의 중대장으로 복무한 자였다고 한다. 다니구치는 즉시 필리핀으로 가서 제14방명군사령관 육군대장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이름이 적힌 투항명령서를 오노다에게 정식으로 전달했으며 오노다는 이를 수령한 후 투항했다. 투항 당시 오노다는 일본군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또 손질이 잘 된 구구식 소총 500여 발의 탄환과 여러 발의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검은 잘 손질해서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고 한다. 투항한 다음 날 오노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투항의식을 치른 뒤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이리하여 22세의 젊은 장교였던 오노다는 52세 중년이 된 1974년에야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귀국한 오노다는 패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극우 세력은 그의 생환을 반기면서 일본 정신의 부활이라고 선전했으며 그가 옛 일본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오노다는 너무나도 달라진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적으로 알고 싸웠던 미국의 문화는 일본 곳곳에 스며 있었고 향락과 소비 문화로 얼룩진 일본 사회를 보면서 오노다는 큰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결국 오노다는 1975년 브라질로 이주하여 이드메에 결혼하였고 그곳에서 목장을 경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1984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오노다 자연학교를 설립하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1996년에 오노다는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자신이 숨어 지내던 정글을 방문했으며 루방섬의 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일본으로 살아 돌아온 오노다는 영웅 대접을 받았으나 분명한 사실은 도피 기간 중 오노다와 그의 부하들이 살해한 필리핀 원주민은 30명이 넘었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파괴한 가옥과 훔친 식량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제 지원을 바랬던 필리핀 정부는 오노다의 범죄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사면해 주었습니다. 오노다 역시 자신의 죄를 사과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떳떳한 삶을 살다가 2014년 1월 16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91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양 전쟁 최후의 일본군으로 이름을 남긴 오노다 소위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